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주들 최근에 어떤 시장을 좀 견인했던 종목들이 좀 조정 속에서 이 바이오주들이 신고가도 나오고요. 이 바닥권 탈출의 흐름들이 코로나의 재확산 어떤 분위기와 더불어서 조금 이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액티브 ETF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새로 출시되면서 수급의 어떤 개선의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셀트리온 주가는 지금 다시 15만 원대를 회복하는데 상승률은 이제 헬스케어나 제약보다는 좀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자, 먼저 개장 이후의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8 소폭 약세고요.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6% 여기도 좀 소폭 약세. S&P 500 같은 경우 0.25% 약세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코스닥의 종목들하고 연관이 좀 가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유가가 이제 다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금값은 지금 좀 소폭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일드 팝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이 이제 주요한 회사채 등급보다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다른 나라 이제 국채가 막 이런 상황이면 금융시장이 난리가 날 건데 발권국이기 때문에 지금 등급은 이제 트리플 I에서 AA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금리단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채권 가격이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제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는 어떤 흐름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피치의 다운그레이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가를 팔기 위한 뭐 변명이다. 뭐 이런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팔만한 어떤 이제 매크로 변수의 어떤 흐름들. 근데 사실 이제 피치가 이 부분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올 달부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예견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most anticipated recession, 가장 이제 좀 기대했던 경기 침체, 뭐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뭐 안 올 것 같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지금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준이 생각하는 타켓 라인 뭐 2%보다는 안 됩니다만 뭐 3%면 작년에 뭐 이렇게 9% 정도 하던 부분을 보면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정상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항상 이제 올해 경기 침체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고용 시장 자체가 뭐 계속 나쁘지 않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회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미증시가 이제 좀 빠졌다가 오히려 이제 상반기에 후반부 오면서 흐름들이 이제 나쁘지 않은 흐름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시게 되면 항상 이제 매크로 변수가 바뀌면 외국인들이 그대로 따라하죠.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1,300원 부근 정도로 지금 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외국인들은 선물을 중심으로 일단 매도세를 했고요. 다만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장 초반에는 이제 금융 투자들이 좀 사다가 이후에는 이제 투신 연기금까지 일단은 매수를 좀 했고 개인들도 이제 오전에는 좀 매수를 하다가 결국 이제 오후에는 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1%까지 밀렸다가 오히려 다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강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오전장하고 오전하고 좀 차이점이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는 8천억대 매수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물을 좀 받아줬고요. 등락률로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오전장보다는 좀 줄어서 2배가 안 되는 수준으로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2배가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늘어나서 끝났고 코스피는 2,600을 이제 회복을 이탈했다가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잡아놓고 일단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20선은 오히려 이제 장 초반의 흐름들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지금 끝나는 어떤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 수의 상승률 쪽에 보면 이제 이 초전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 뭐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여기 뭐 초전도체 관련되는 종목인데 일주일 만에 여기도 뭐 더블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종목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보시게 되면 뭐 아이언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뭐 강세가 나오면서 예,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초전도체가 구리, 납 이거로 뭐 만든다 해서 히토류, 그 다음에 구리 관련주들, 그 다음에 개발한 연구소에 뭐 지분을 갖고 있던 종목들에서 이게 강력하게 이제 이쪽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했는데 시간 내에서 이제 이 등락률을 보면요. 대부분 또 한가로 지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논문 아카이브에 올라왔던 거하고는 검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초전도체 물질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5시쯤에 대부분 한가를 가는 어떤 모습으로 뭐 등락을 많이 좀 하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시장에 최근에 2차전지 그리고 테마가 물면은 쏠림 현상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시장의 특징이라고 지금 보여지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도 코로나의 확산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있고 단기 밑단에서 좀 강하게 좀 반등도 나오는데 셀트리온은 유독 이제 조금 상승할 때 흐름이 그렇게 강하진 않죠. 하락할 때는 쉽게 그리고 그나마 오늘 헬스케어는 한 5% 올라가고요. 제약도 한 4%면 셀트리온도 한 5% 정도의 어떤 상승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강하게 움직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은 거의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는 5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수급이 다시 좀 들어오면서 예, 이 흐름들이 이제 수급이 이제 14만원 밑단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완벽하게 PBM 계약업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PBM 이슈 관련해서 이 리베이트 관련된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제 거래량도 양봉이 좀 많아지면서 좀 탈출하는 어떤 흐름들이 업황에 관련되는 어떤 이제 금리단 추가적인 이제 인상보다는 하락 쪽에 보면 이제 바이오 쪽은 이런 부분들을 타고 이제 이제 강세가 향후에 전망이 된다는 게 기관들 비유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뭐 개별주, 대형주들도 향후에 중기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이게 1년 차가 아니다 연수를 보서 이제 3년 차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면서 이제 이 바이오 쪽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용들 보면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은 7월 달에 출시 이후에 결국 이제 옵텀 RX라든지 이런 데 이제 PBM 등재가 안 되면서 불확실성으로 주가는 선제적으로 먼저 빠졌고 또 2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좀 하회한다면서 부진한 흐름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좀 나름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PBM이라고 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PBM 리스트 등재가 최고의 일단 경쟁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약을 팔기 위해서는 이 PBM 리스트에 얼마만큼 빠르게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미국 PBM과 예,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을 공보험 시장에 선호의약품을 등재하기 위해서 리베이트 계약을 맺었고 후속적인 이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계약업체명을 공고하는데 주요 이제 PBM이 될 것으로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수의 PBM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는 채널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연내 미국 시장의 40% 커버하는 보험시장의 유플라임을 등재하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올해 내년도가 이 헬스케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지 향후의 어떤 기업 가치 증가, 그리고 지금 바이오 시밀러만 가지고 과거 같은 어떤 이제 펄 레이쇼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의 주도로 지금 직판 관련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추후에 이제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도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PBM 등재에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이 있는지, 이게 이제 이 파트너사를 하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능력들을 보여야지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제 물량이 들어가는 부분들, 일단 합병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도 뭐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합병 전이니까 이런 어떤 매출단에도 영향을 뭐 준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정말 내느냐 못 내느냐는 이후에 어떤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주가 회복도 상당히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휴미라 관련되는 시장 자체가 원체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만 24조니까 10개 경쟁사가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5%, 10%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을 그냥 러프하게 따져도 예, 뭐 1, 2조가 왔다 갔다 하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좀 경쟁력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일단 7월 달의 모습은,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7월 말에 못했습니다만, 일단 1일 날, 공보험 쪽에 일단 등재를 일단 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본격적인 매출은 이제 내년도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어떤 결과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 사실 이제 바이오주들이 뭐 기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원체 강했던 부분들도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매크로 변수에 정말 이렇게 많이 좀 소외를 받았던 부분인데, 이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향후의 전망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삼성 자산운용하고 좀 별도로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 게 이제 삼성 쪽에서 이 ETF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좀 별도로 지금 삼성 액티브 자산 운영 요쪽에서 지금 이제 코액트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를 지금 첫 타조로 삼아서 이 ETF가 나오거든요. 기존에 그러니까 패시브 형태가 아니라 액티브니까 이제 뭐 그 편입 종목이라든지 비율 조정들을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 그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시장 자체는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패시브 형태의 그 ETF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액티브 그 운영은 삼성 자산운용사하고는 별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자산운용사가 이제 코덱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 액티브 운영하고는 좀 별도의 회사로 여기는 이제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하게 이제 ETF 이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가 6%고요. 예, 셀트리온이 3.98로 조금 이제 이 비중 자체가 여기가 좀 더 많습니다. 이게 좀 그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비중 자체 이렇게 헬스케어가 좀 더 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뭐 줘서 헬스케어가 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합병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강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상승률은 좀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인데, 자, 일단은 이제 21선과 5일선을 다시 또 회복하는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15만원대에서 지지를 이번에 확실하고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제,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자도 이제 제껴버리는 흐름이 되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태깅할 수 있는 이제 위치까지 빨리 올라가야 돼요. 요 위치가 16만원대고, 예, 여기서 이제 한 16만원 중반을 넘어가야 이제 요 음봉을 제껴버리죠. 요 구간이 이제 지나버려야 일단은 이제 또, 바닥권 확인이 되는 어떤 위치니까 이걸 좀 빨리 만들어내고 결국 이제 8월 달에, 나오게 되는 3, 4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주가 상방에 대한 어떤 이제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챙겨 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